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화여대학교 정신과 전문의 이근호 박사님의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근호 박사님 박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주제는 노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그러면 오늘 이근우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이근우입니다. 방금 소개할 때 이화대학 정신과 교수로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20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노인 이근우라고 소개드린 이유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연세가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연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같은 아니면 비슷한 공간에서 같은 연령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공감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시대를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노인은 누구나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노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아무나 노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노인이 되자면 노인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주제를 그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요즘은 이제 백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이제 점차 많아져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노인 인구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를 기준으로 해서 더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뭐 1, 2년 사이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백세 시대를 사는데 고령화하는 것은 좋지만은 고령화된 인구가 건강하게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신다면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건강을 잃고 자리에 누워 계시는 분 또는 누워 계시지는 않더라도 사회적인 역할을 해낼 수 없으신 분들, 이런 인구를 합하면은 아마 건강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지향하는 지금의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사시도록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살자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10번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번마다 작은 주제 하나하나씩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한 30분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노인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노인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은 비슷한데 그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제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인이에요? 모르긴 해도 연세는 노인이지만은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노인의 연령에가 있으면 노인인 건데 심리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없이 노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뭐 그런 처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나이를 이제 구분해요. 몇 살 때까지는 뭐다 뭐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체로 노인 그러면 60세 이상 또는 어떤 사람은 65세 이상, 요즘은 또 100세 시대니까 75세 이상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뭐 어느 것이든지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나는 노인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나이 든 분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이라는 말을 좀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영어로도 에이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노인을 영어로 에이징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 풀어서 뭐 에이지, 연령이고, ing 붙으면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직역을 한다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노인이라고 이제 번역을 모두 하는데, 제 생각엔 나이 든 분, 연세가 든 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자기가 노인이면서 노인임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우스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교직에 있을 때 우리 동료 여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60대가 들어섰어요, 회갑에.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인구 센서스를 하고 인구조사를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조사는 이렇게 다 써가지고 확인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몇입니까? 이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60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49살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것이 싫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원이 보니까 생년월일하고 나이가 맞지 않잖아요. 그 나이가 틀린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49살이라면 49살인 거지 무슨 잔소리가 많다고 말이지. 괜히 그거는 시비할 거리도 아닌데 그렇게 시비를 했다고 이제 우리 모임에서 고백을 한 선생님이 계셔요. 그 말은 노인 되기가 싫다는 뜻이에요. 노인 되기가. 그래서 노인 되기가 싫은 거는 그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제 노인을 받아들였냐 하면은 60세가 됐어요. 환갑이잖아, 회갑. 근데 옛날에는 회갑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100세 시대가 아니니까 60세까지 살기도 힘들었지만은 조금 더 살면 70세잖아요. 그럼 70세는 고래희라고 그랬어요. 그때 복이 드물다 그랬으니까. 그런 시기니까 60세는 회갑을 아주 거창하게 이제 자녀들이 해줍니다. 근데 요즘 회갑하는 분들이 없죠. 없는데 내가 우리는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정년퇴임이 65세예요. 그런데 60세는 이제 정년퇴임을 5년 남기고 내가 맞는 회갑년인데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회갑잔치 어떻게 할래?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내가 자녀가 넷인데 깜짝 놀라면서 요새 회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요. 회갑은 한 80이나 뭐 이래 돼야 그때 가서 잔치를 한 번 하는 거지. 60세는 아직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0세 회갑은 내가 꼭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 이유를 물어요. 왜 그러냐고. 내 생각은 옛날 같은 회갑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 100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60세는 반 넘어 조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적어도 반 넘어 살았다면 인생 이 모작을 위해서 다음 내가 맞이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점검하는 시기가 60세 회갑 때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갑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떻다는 것도
한번 반성을 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닥칠 나머지 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갑은 꼭 해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갑을 했어요. 했는데 나이가 80이 되니까 자녀들이 80세 기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봤어요. 60세 때 안 하려고 했다가 혼이 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80세는 안 한다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또 깜짝 놀라가지고 60세는 해달라고 그래놓고 왜 80세는 안 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 계획을 말했어요. 80세를 맞는 올 한 해는 매일매일이 내가 80회 기념일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 만나서 점심을 하든지, 또 오래간만에 제자들이 와서 뭐 점심을 내든지, 이럴 때 내가 점심을 맛있게 먹습니다. 먹고는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말이야, 오늘이 내가 80회 생일이야. 이러면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했으면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올 건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내 생일이 아니에요. 아닌데 80회 맞는 그 한 해를 내가 온통 생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1년 지나니까 되게 재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노년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는데, 나 딴에는 이제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나도 노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정년 퇴임을 하는데, 내가 이제 선배 교수님들이 정년 퇴임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많이 봤어요. 일부러 그 마지막 강의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내가 듣기도 하고,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이 교직을 떠나는가. 교직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노인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 내 나름대로 이제 마음을 잘 가다듬었어요. 그래서 잘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을 하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한테도 그 퇴임을 거부한 흔적이 몇 군데서 발견이 돼요. 하나 우스운 얘기를 제가 소개드리면, 제자들하고 이제 동료 교수들이 내가 퇴임한다고 점심을 한 번 냈어요. 그래, 그날따라 비가 몹시 와가지고 내가 우산을 들고 늘 가던 식당인데 거기 가서 이제 점심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 나오니까 아직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산을 챙기려고 보니까 내 우산이 없어졌어요. 누가 다른 손님이 쓰고 갔나 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을 불러가지고 내 우산이 없다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딴 손님이 갖고 가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 식당을 여러 번 드나들었던 사람이에요. 새 우산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거 쓰고 가시라고. 그런데 우산이라는 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내가 쓰고 간 우산은 헌우산이고 주인이 나한테 주는 우산은 새 우산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 우산이 필요하지 이 우산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우산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우산도 아니고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우산도 아니고 그런 건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내가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미안해가지고 앞에 이제 어떤 손님이 왔다 갔는가를 조사해서 이제 그리 찾아가서 내 우산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가 노인이 되는 데 대한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싫다는 감정을 내가 잘 다스렸지만은 그런 데서 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자기 우선을 챙기고 싶고 그랬나 보다. 그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한 뜻은 노인이 되기를 누구든지 싫어한다는 게 바탕에 깔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과대학을 내가 졸업하고 50주년이 되는 해, 50주년이면 대체로 한 70대 중반 정도 됩니다. 매년 이제 모이긴 했지만은 50주년이니까 좀 특별한 모임을 갖자.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미국까지 이제 멀리 날아가기 힘든 건강을 가진 분들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이는 게 중요하지, 뭐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데, 미국까지 가서 못 따라올 사람이 있다면 취소하고 가까운 데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가까운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2박 3일로. 그래서 서귀포에 있는 이제 정문단지 호텔을 하나 잡아가지고 다 들어갔습니다. 부부 동반해서 갔는데. 그 마침 일요일이 끼어 있어요. 일요일이 끼어 있으니까 종교를 가진 친구들은 그 종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서귀포에도 성당이 있고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그러니까 각기 이제 믿는 대로 다 찾아갔어요. 나는 종교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호텔에 남아가지고 남아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당에 갔던 친구들이 아주 화가 나서 일찍 돌아왔어요. 그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놓고 이렇게 빨리, 또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화난 얼굴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사정을 물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부 한결같이 신부님을 성토하는 거예요. 그런 신부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신부님이 강론을 하자면 좋은 말씀 하셨을 텐데 왜 이런 화가 났을까? 그래, 앉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차근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친구들이 이제 몇 있었어요. 그 며칠, 뭐 5명이라고 하더라도 부인하고 합하면 10명이 되잖아요. 그 10명이 이제 그 성당을 찾아갔는데 강론을 하시던 신부님이 평소에 얼굴을 보던 신도가 아닌데 10명이나 이렇게 몰려서 오니까 누군지 이제 물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참 좋을 텐데, 제주도에는 그 중국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중국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50주년을 맞아서 이래 함께 여행을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오래도 사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에 이제 우리가 나이 든 표가 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오래도 사셨습니다. 이 말을 지금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내 친구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느낀 거예요. 구질구질하게도 오래 살았다.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걸로 들었던가 봐요. 그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달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달랬냐면, 정말로 오래 살았다. 정말로 우리가 오래 살았다. 근데 이거는 너들이 생각하듯이 구질구질하게 오래 산 거는 아니다.
다행스럽게 오래 사는 거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설명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나도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35년생이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내가 학교 가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미군하고 전쟁을 치른다고 전쟁 체제 하에 놓였어요. 그 전쟁 체제 하에 놓였을 때 내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운 거는 학교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는 것보다는 운동장에 나가서 수류탄 비슷한 걸 던지는 연습, 그 다음에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대창으로 찌르는 연습, 그게 이제 미군이나 영국군, 중국군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방공호에 뛰어 들어가는 연습. 그리고 우리가 각기 다 하나 구급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응급처치하는 거 배운 거. 이 전쟁놀이, 전쟁놀이. 그거 말고 또 한 거는 보국대. 뭐냐 하면은 산에 가서 송진을 따와라. 뭐 길에 가서 이제 그 가축들이 싸놓은 그 대변 같은 걸 수집해. 또 산에 가서 풀을 베어오라. 뭐 하냐면 퇴비 만든다는 거예요. 송진은 뭐 하냐 하면 또 그걸 어떻게 해서 기름을 만든다나? 그건 뭐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때 생각에 기름을 만들어서 전투기 이제 날리는 거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소년 항공병이라는 것을 하나씩 뽑아가요. 한 학교에서 하나씩인데 그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뽑아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소년 항공병을 하나씩 뽑아갔어요. 소년 항공병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서 자폭하는 그런 특공대잖아요. 그런 어린애를 훈련시켜가지고 특공대로 내보내고, 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런데 나는 4학년이었어요. 우리는 4학년이기 때문에 한 학년 차이로 소년 항공병을 면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따지자면 얼마나 행운스러운 겁니까? 그걸 피해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첫째 그게 행운스러운 거고, 두 번째는 해방이 됐어요. 4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좌우가 갈려가지고 이념적인 투쟁을 엄청 했기 때문에 내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본 시체만 해도 여러 개, 그 길에 시체가 있고 가마니로 덮어놓고, 이런 혼란한 와중에 내가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우리가 살아남았잖아요. 중학교 3학년 되니까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북한 괴뢰군이 불법 남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오고, 나는 대구에서 살았는데 대구가 한번 피난 갔다가 들어왔어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니까 길에 나가면 모병을 해요. 강제 모병을. 청년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훈련시켜가지고 군대가, 여러분 중에도 군대가 그렇게 해서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학년은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4학년부터 모병을 해가는 거예요. 4학년부터. 그때는 이제 6학년까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4학년부터 모병을 해가니까 3학년은 면하잖아요. 그런 고비를 우리가 또 면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겪은 게 뭡니까? 3.15 부정선거 겪었죠. 4.19 겪었죠. 5.16 군사혁명 겪었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12.12 사태, 그런 거 겪었죠. 그렇게 와서 지금도 아직 뭐 이념적으로 갈려가지고
요즘 이제 선거철이라서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여러분이 여간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것이 용하게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노인이 되지 못하고 사라진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신 말씀은 올해도 살았다 하는 것은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행운스럽게 살아남은 분들이구나 하는 의미로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자격지심으로 그렇게 이제 나쁘게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진정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기가 아니더라도 삶을 통해서 고통받은 일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신 일도 있고, 또 하고 싶은데 못 하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걸 우리가 다 극복하고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좋은 노인시설에서 우리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선택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노인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은 이런 굴곡을 잘 헤치고 오신 분한테만 주어지는 이름이 바로 노인. 제가 달리 말씀드리면 연세가 든 분들.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싶어요. 너는 노인이 되어 봐서? 나는 젊어 봐서. 하도 젊은 분들이 노인을 폄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